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모든 제목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옆에 더보기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요, 더 볼만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더보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의지로 10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듭니다. 모든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구경도 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활용하시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요, 지금 그 6.25 전쟁과 관련된 사진첩을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는 우리 한국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서 안재철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동안에 미국 전역의 전사 기록실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수십만 점의 6.25 전쟁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다 그런 자료들을 구입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 6.25 한국전쟁을 기념한다고는 할 수 없고 6.25 한국전쟁을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긴 한글과 영어와 한글 두 개의 언어로 각각의 장면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해 놓은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구매하는 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안재철 대표가 미국 갈 때 저희가 그동안에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200권을 사서 안 대표님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200권이면은 대략 한 권당 16만 원이라고 쳤을 때 10권이면 160, 100권이면 1600, 200권이면 3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께서 지지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이겨야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상전쟁, 이념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6.25 전쟁과 관련된 이런 귀한 역사 자료집을 이 사진첩을 통해서 과연 미군이 어떠한 존재였고 한미 간에 어떠한 일이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일이 벌어져 왔는지를 이 책 안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그 안에는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자유와 생명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적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명의로 지금 200권을 구매를 해서 우리 안 대표한테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200권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벌써
백악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곳에 누가 삽니까? 바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이 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6.25 사진첩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한국과 같이 이렇게 부족했던 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가 됐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유복하고 잘 살고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마 거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25 전쟁 기록첩인 이 사진첩 안에는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묻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집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바로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 이념적인 토대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안재철 대표를 통해서 200건이나 되는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만은 그 금액은 전부 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셨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내드리는 거죠. 자, 미국에 현존해 있는 전쟁 참전 용사들, 즉 베테랑들이 지금 30만 명이 좀 넘게 있어요. 그러자면 이런 그 역사의 기록물을 30만 명 생존해 계시는 분들만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되신 그런 한국전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 가정들에게 배포를 하고 전달을 하고 해서 미국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보다도 공고하고 보다도 끈끈한 우위가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만약에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런 책자를 들고 가서 미국인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했을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형 기업들 있죠. 뭐 방위산업 쪽도 그렇고 자동차 기업도 그렇고 컴퓨터 AI 쪽에 관련된 회사들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미국에 가고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과 한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아주 튼튼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사서 보내드린 그 6.25 사진첩,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 담겨있는 6.25 사진첩을 통해서 한미 간의 비즈니스도 더욱더 발전하고 확대되고 또 공고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책을 보고 나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내가 줘야 되겠다 해서 몇 권 더 사갖고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한국인, 즉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을 그렇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한 한국 사람이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이걸 정리해서 한글과 영어로 각각 설명을 써서 정리정돈을 해서 책자로 만들었다. 이거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만들기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미국 대통령께서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 윤 대통령 이거 한번 좀 보십시오라고 전달해 오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될 거예요. 좀 이렇게 현대사를 올바르게 조명한 이런 책자를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이런 데에서 이 책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전국의 도서관에다가 배치를 하고 학교에 배포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리켜서 이념교육 확실하게 하고 또 군부대 내무반에도 보내서 정교육 자료를 쓰고 또 미군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근무하다 떠나가게 되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책을 갖다가 선물로 해서 또 나눠주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한미 간의 실질적인 외교 활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역사에 관심이 없는 이런 부서에서는요. 과연 자기들이 왜 존재하고 왜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챙기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은 역사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또 박정희 부국 대통령 이런 분들의 동상, 흉상 하다못해 그런 기념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서울대학교가 이제는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니라 법인서울대학교로 돼 있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시진핑 기념도서관은 서울대학교에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시진핑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대를 방문하거나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이 나라를 세우셨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고사하고 동상 흉상 하나 없는 서울대학교가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 시진핑 기념관을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다가 설치를 했다. 이거는 치욕입니다. 굴욕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굴종한 대한민국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가 완벽하게 중국 공산당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격이죠.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바로 그게 머릿속에 썩은 지식만 박혀있는 가짜 지식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들의 석사, 박사 혹은 교수들의 이 미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서울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죠. 바로 그 자들이 한미 간의 순수하게 학문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로 획득한 아주 값진 그런 고귀한 결과물들을 중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탈취해서 도둑질해서 절취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일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앞으로 미국 유수한 대학에 유학 가거나 상호 방문하는 것 이런 등등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딴 것보다도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확보하는 정말 민족 혼이 담긴 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반드시 문을 닫거나 멸망하게 되겠죠. 자, 이미 작년 초인가요? 서울대학교 출신 수십 명이 관악 캠퍼스 도서관 앞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으로 가서 서울대학교의 병폐와 또
이렇게 시진핑 기념 도서실을 개방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측에 이런 그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했어요. 자, 그때도 보면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의 교수란 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행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체득한 중국에 대한 배움의 결과는 결국 중국에게 굴종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 앞에 아첨한다거나 교원영색을 통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그런 저열한 천박한 지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외교학과 교수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을 하게 되면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그 학생들을 나무라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그렇게나 감싸고 도는 교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참, 그 덕분인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니까 중국에 가장 높은 관직을 받아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예전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북경의 주중 한국 대사로 파견되었던 권모 씨처럼 또 거기서 무슨 포섭 제안을 받고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미 학술대회다 뭐다 해가면서 이미 포섭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처럼 중국의 정말 무제한의 공격에 의해서 초한전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 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국의 간첩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지적 재산을 탈취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탈취하고 있는 현재 진행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침략 행태를 방어하고 방지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벌어졌던 우리 A웹과 미국의 USAID와의 공고한 협조 관계, 그리고 수원에 위치하고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연수원 시설에서 피포 체포되었다고 하는 중국 해커 간첩 집단의 체포 소식 등등은 앞으로 이 아세아, 즉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태풍을 몰고 올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화되고 겉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순간 전부 다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부정선거를 그렇게나 부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침투, 전쟁을 벌여온 현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서 헛된 망을 계속할 경우 그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온전하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의 왜곡되고 비틀어진 이런 사회 현상과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만한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언행이 아주 추악하고 파렴치하며 비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파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과연 앞으로 이 나라는 누가 어떻게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해 갈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그 성서에 나온 얘기를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근 40여 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그리고 세월을 보내다가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많이 배웠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직업이 훌륭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죠. 그러나 위대하게 자신이 속해 있던 민족을 그 압제와 고통에 쌓여있던 노예의 생활에서부터 그 자기의 동족들을 이끌어내어서 훗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순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딴소리를 하게 되면요. 결국 그러한 자들의 종말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사지첩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민족의 흥망성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국민의 한 분 한 분이 깨어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꼭 기독교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영역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당, 마땅히 꼭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분별을 하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눈, 가치관, 역사관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보면서 과연 내 나라 내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젊은 학생들이 보게 되면 혹여 훗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느 자리에 가서든 인터뷰를 할 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런 자유와 생명의 기록이 담겨있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미국의 대학교나 미국의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한국의 유학생에 대해서 100% 어드미션을 내어주겠죠. 자, 꼭 미국의 유학을 잘 가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바른 역사, 정직한 역사를 인식하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든지 서슴없이 펼칠 수 있다라면 바로 그 자가 위대한 한국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말 역할을 못하는 이 나라의 장관급들, 소위 말하는 외교 안보 분야에 일하고 있다고 하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또 국정원, 거기다가 국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부, 국가보훈부, 뭐 이런 많은 기관 단체들이 있지만 과연
이자들이 또 그 속의 대장이라고 하는 장관들, 차관들, 실국장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국가관과 역사관을 갖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이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난세를 겪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밝고 찬란한 광명의 세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추가로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우리 정보사 출신의 정규필 대령이 명예퇴직금도 반환해야 되고 또 연금도 반토막이 난 이런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정규필 대령한테 전했지만 정규필 대령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은 제가 고스란히 현금으로 해서 우리 정규필 대령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정규필 대령의 이와 같이 어려운 억울한 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정규필 대령에게 많은 응원의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얘기 드렸죠. 왜 국정원에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정규필 대령을 갖다가 험담을 하고 그 진술서에 써서 보냈던 이영권이라고 있어요. 이영권. 그러니까 이영권이라고 얘기하면 몰라. 국정에서 몰라. 근데 김용변, 이때 변은 대변 소변의 변자라 했죠. 이 김용변, 우리 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김용현 장관하고 이름 비슷한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용변 이자가 왜 그와 같은 거짓의 진술서를 쓰고 본인은 목에 닥쳐있던 그 진급 연한을 극복을 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승진을 하면서 마지막 1급까지 올라가는 그런 소위 세상에서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 김용변이 입장에서 맨날 자신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정규필 대령을 완전히 수렁으로 빠뜨린 그자의 간악한 행동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하실 수 있거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이 더럽고 추한 만행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해소, 극복, 해결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진짜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규필 대령한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동의해다오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규필 대령의 입장이었고요. 역시 정규필 대령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구나. 진짜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본인이 직접 헤쳐나가겠다고 그런 아주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육군사관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서는 도와줄 리가 없고요. 혹시라도 독지가가 계시면 좀 큰 규모의 그런 그 후원을 좀 해주시면은 정대령에게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통장 번호를 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 그 지금 더보기 통해서 그런 그 통장 번호를 알게 되시고 보내주실 때 정대령 후원이라고 쓰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챙겨서 정대령한테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의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